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는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조동찬입니다. 네, 오늘 재밌는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양의대 생리학과 교수이신 정승준 교수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매운맛. 도대체 매운맛이 뭐지? 매운맛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베일에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일단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의대 생리학 교실에 있는 정승준입니다. 요번에 조동찬 이제 교수님이죠. 교수님께서 초대해가지고 여기 이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뭐 의대생분들이야 뭐 잘 알겠지만 생리학? 일반 분들은 좀 생리학이 뭐 하는 거지? 생리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어떤 걸 의대생한테 가르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원리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살아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세포 단위에서 이제 기관 단위, 심장이나 뭐 이런 부분, 폐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밝히는 것이 이제 생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아프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이제 그러한 식의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생리학 때 세포가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 네. 그렇죠? 네. 걔들도 진짜 정밀하게 신호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렇죠. 막 이온, 뭐 소디움 이온, 뭐 포타슘 이온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양극이 됐다, 음극이 됐다 막 하고. 네. 그다음에 뭐냐면 심장. 저 심장을 생리학 때 저희가 배우는데 심장이 전기박동으로 뛰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움직임. 그러니까 심장이 그냥 이게 우리가 가만히 한꺼번에 뛰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확 뛰어가지고 네. 피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막 그런 뛰는 움직임. 네. 배웠던 거 되게 재밌었고요. 네. 또 콩팥. 네. 콩팥이 우리 이제 걸러낸 정수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생리학 때. 콩팥 어떻게 원리로 뭐 사구체라는 그 단위에서 이게 혈액이 딱 나와서 어떻게 걸러지고 재흡수되는지. 와, 하나의 로봇 같은 네. 콩팥이 그런 거 가르치시는. 그렇죠? 네. 조 교수님은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생리학이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이렇게 우등생이었고 의대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 생리학인데 예, 생리학을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특히 심장의 그거하고 콩팥이 걸러지는 거에 쫙 하면서 막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돌아가는 걸 보고서 이거 어마어마한 최첨단 기계, 와, 최첨단 로봇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첨단 뭐 SF 영화를 보는 듯한 막 그랬었어. 그 콩팥 이런 부분을 배울 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걸 하느냐? 지금 정승준 교수님께서 최근에 공대 교수님들하고 융합을 해서 논문을 쓰셨는데, 네. 그게 매운맛에 관한 논문입니다. 네. 이제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고추. 예. 우리 매운맛 되게 좋아하죠? 이 매운맛을 저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인기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 불닭볶음면 저는 삼양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인지 처음 알았어요. 와. 어려서 저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심은 큰 회사, 삼양은 좀 작은 회사 이런 줄 알았는데 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불닭볶음면이 2012년 출시됐는데 2024년까지 누적 판매량이 40억 개. 와. 그다음에 국내 매운맛 라면 시장은 2021년에서 2023년에 2,076원으로 7.3%나 성장했고요. 그리고 수출액도 2024년 9억 달러. 그래서 뭐 불닭, 열라면, 핫스파이시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매운맛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만 매운맛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매운맛을 전 세계인이 다 즐기고 있는 그런 겁니다. 매운맛은 사실 좀 약간 중독성이 있는 건데. 네. 왜 중독성이 있나요?
이 매운맛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교감신경계가 일시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약간 땀이 나고 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자극에 의해서 이제 도파민도 일부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는 그러한 매운맛에 대한 네. 중독성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역치 이상 자주 먹게 되면 돼야 사람이 이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기쁨까지. 도파민 뭐 네. 나오면 당연히 중독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도파민 어느 정도 더 계속 먹으면 기쁨까지.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감신경을 이제 우리 학생들은 생리학 교수님은 이제 교감신경을 설명해 달라 그러면 되게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실 텐데, 저희 같은 이제 평범한 의대생은 교감 선생님이 쫓아온다고 생각할 때 반응하는 거. 교감 선생님 쫓아오려면 제가 뭔가 잘못을 했겠죠. 그러면 동공이 커져야 되고, 반짝. 네. 그다음에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어야 되고, 혈압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감지하는 게 교감신경이잖아요. 네. 예. 그런 저는 부분. 예. 그걸 좀 반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예. 아주 길거리 가다가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다. 그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교감신경의 네. 흥분. 눈 커져서 안 놓치려고 하고, 네. 근육은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하고, 땀은 살짝 나고, 네. 네. 또 소화기 이딴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네. 버리고. 그렇죠. 소화하는 이거 사실은 고등학생 수험생들은 이 개념 이거 수능에 나오는 거잖아, 해마다. 네. 예, 교감신경이냐 부교감신경이냐. 근데 교감신경은 길 가다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봤을 때 동공 커지고 심장 맥박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활발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때 뭐 밥 먹고 한가하게 막 소화시키고 이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화는 안 되고 그런 부분. 예. 그런데 이게 매운맛이 건강에 득도 되고 실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공동 연구팀이 48만 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매운 음식을 거의 매일 섭취한 사람은 사망률이 14% 낮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 사망 위험도도 유의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올해 나온 건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매주 3에서 5일 매운 음식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생물학적 나이가 약 0.69년 늦어졌다. 그러니까 한 6~9년이니까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될까요? 되게 이게 맛있는데, 매운맛이 맛있는데, 이거 젊음을 되찾아 주기도 해? 그러면 더 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니까 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아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데 위암, 당뇨암 위험도 있고, 또 매운 자극에 민감한 사람은 먹으면 막 역류성 식도염, 예? 위로 이제 역류하는 거, 그리고 과민성 장후군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급성 위장 손상이나 심혈관 이상을 겪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운맛은 맛있고 너무 과도하게 하면 좀 괴롭고, 이게 건강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먹으면 건강하고 지나치게 먹으면 실도 되고, 그러면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데 매운맛 어떻게 적당하게 먹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궁금증이죠. 근데 매운맛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교수님이 주신 논문 읽고서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매운맛을 측정을 정확히 해서 높고 낮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측정하는 도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는지 좀 이제부터 교수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매운맛은 스코빌 지수를 그동안 100년 전에 개발됐다면서요, 이게. 네. 스코빌이라는 화학자가 이렇게 우리 매운맛을 정의하자. 이 스코빌 지수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매운 것을 먹게 되면은 이제 자극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을 들이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을 먹는 그 횟수, 그래서 네. 얼마만큼 먹게 되는지 가실 때까지, 매운맛이 네. 가실 때까지의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 척도가 스코빌 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딱 먹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딱 한 잔 먹었더니 매운맛이 딱 없어졌어. 그럼 덜 매운 거. 딱 먹었는데 한 10잔 먹으면 이거 되게 매운 거.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요거가 지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어떤 문제점이요? 이제 사람마다 이게 다 느끼는 게 다 다르고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상황 따라서,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네, 그리고서 흥분했을 때랑 또 아닐 때, 또 네. 이전에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아.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저도 이거 논문 보고 알았는데요. 이게 사람이 하니까 일단은 뭐 객관적이지 않아서 주관적인 느낌으로 아, 나 10잔, 뭐 한 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VAS라고 해서 통증을 할 네. 때 가장 안 아픈 게 1, 가장 아픈 게 10. 그럼 지금 얼만큼 아파요? 7. 이 정도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오늘은 다음 날은 얼만큼 아파요? 아, 9만큼이야. 아, 그럼 심해졌네. 왜냐하면 통증을 측정하는 도구가 없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맛도 매운맛도 측정할 도구가 없어서 이 스코빌 지수 물을 얼마나 마시면 희석하면이죠. 그렇죠? 희석하면 매운맛이 사라지는지를 갖고 매운맛을 측정했는데 이게 사람이 반복할 때마다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같은 매운 음식을 먹고도 상황에 따라서 스코빌 지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뭐 근데 왜 달라지는 걸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맵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제 그 얼마 전에 노벨상을 타기도 했지만 네. 그 TRPV1이라고 하는 이제 매운맛을 나타내는 캡사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와 이제 그 수용체, 캡사이신 수용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이제 매운맛 내지는 통증, 사실은 이제 통증이라고도 더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맵다라고 이제 느끼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수용체의 상황이 이제 매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마다 이제 차이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요거는 일단 본격적으로 쉽게 다시 할 거니까요. 어쨌든 이 스코빌 지수로는 매운맛이 이걸 100년이나 써왔답니다. 100년이나. 근데 최근에서 스코빌 지수로는 매운맛을 측정할 수가 없다.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도 나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매운 음식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확인돼서 아, 이제 스코빌 지수의 안녕. 너로 우리가 매운맛의 모든 걸 결정하기에는 아니야. 이거 이해된 거죠? 근데 이것도 재밌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뭐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이제 이거 아직도 생각나요. 이렇게 이게 용지에다가 뭐가 딱 올라가면 얘가 녹는 성질에 따라서 얘 속도 차이가 나니까 아, 얘는 뭐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떻게 그 매운맛의 물질을 이렇게 출현해서 그 양을 측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왠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이건 왜 안 되나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매운 성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양만을 우리가 알아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얘가 어디에 녹아 있냐에 따라서도 올라가는 게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양만 알아낸다. 그러니까 캡사이신이나 뭐 디하이드로 캡사이신인가요? 그거 매운맛을 내는 그런 성분이 있대요. 캡사이신, 뭐 디하이드로 캡. 저도 이제 논문에서 한 2개를 본 건데 어쨌든 매운맛을 나타내는 값을 이 2개를 농도로 측정해서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이 얘는 그 농도만 양만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만 알려줘서 매운맛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는 네. 있겠지만 네. 이게 그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매운 게 네. 나타내는 게 얼마만큼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네. 실제로 얼마만큼 매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아니 그리고 또 이게 음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저희가 고춧가루를 좀 넣어도 이걸 찌개에 넣느냐, 계란말이에 넣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용질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는 이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고추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기름에 잘 녹습니다. 기름에요. 그래서 기름에 이제 녹은 것들을 먹으면은 그것들이 되게 자극적이고 그냥 고추를 그냥 물에 넣어서 먹으면은 그냥 가루를 먹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기름화돼서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죠. 대신 들어가면 이제 맵겠죠. 소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혀에서 매운 거는 기름에 녹아야 더 많이. 네. 그래서 저희가 고추기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게 다 있구나. 조상들이 고추기름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얘가 이 매운 성분 갑과 을이 음식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무엇에 녹아서 들어갔냐에 따라서 같은 양이라도 매울 수 있고, 네. 안 매울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그제서야 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에서 부글부글. 네. 아, 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현재 두 가지를 알아냈어요. 매운 거, 일단 실차도 있어요. 우리 맵다, 안 맵다, 뭐 눈물 나게 맵다, 안 맵다 하는데, 기존에 우리 100년 동안 써왔던 스코빌 지수, 꽝 아니었어. 그 다음에 좀 더 정밀하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다 뽑아내. 다 뽑아내는 것도 꽝이 됐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논문의 주제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논문을 이제 띄우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논문을 잠깐만요. 논문을 띄우고서 이거로 다시 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 논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예. 제가, 네, 그렇습니다. 이 논문, 네. 일단은, 이 매운맛이라는 게 아까 힌트를 주셨지만, 단순히, 이게 어떤 수용체라고 그랬죠. 네. 매운맛을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수용체. 그게 수용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쉽게? 아까는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서. 네, 그러니까 생체의 센서라서 어떤 작은 입자가 있으면 걔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걔가 무엇인지를 그 수용체 센서가 딱 감지를 해서 요거는 뭡니다라고 알려주게 되면 네. 세포가 그걸 감지를 해서 뇌에다가도 보내고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TRV1이라는 게 네. 매운맛을 내는 갑과 을의 결합하는 건데 요 놈이 캡사이신 이런 게 딱 붙으면 얘가 딱 붙어가지고 네. 매운 게 왔네. 네. 오케이 맵습니다 하면서 얘가 뇌에다가 맵든 앞 통증이든 그 신호를 준다는 거죠. 네. 요게. 그런데 그러면 요거가 그러면 그래도 양이 많으면 그냥 무조건 이거는 많이 결합되고 양이 적으면 결합 안 되고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왜 이거는 뭐가 달라? 기존에 뭐 이렇게 양으로 측정하고 이런 거랑 뭐가 달라? 이러면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걸 이제 양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건 이제 직선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체에선 반응을 할 때 작을 때는 잘 반응을 안 하다가 어느 경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쭉 하고 올라가는. 그 역시 말씀하신 네. 올와 넌. 네. 그러면서 슬쩍 이제 얘네가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직선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으면 더 이상 이것을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또 포화 상태가 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S자 곡선처럼 우리 생체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이 논문의 핵심인데, 제일 재밌었던 포인트인데, 잠깐만 이 그래프, 논문인데요. 잠깐만. 일단 그림 좀 볼까요? 요 그림 좀 한번. 예, 이거 그림은 어떤 일단 잠깐 연결이 되면 또 혹시 제가 이 조작이 어려울래나? 논문이 화면에 안 나옵니다. 화면 복제로. 알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만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일단 한번 조작을 해보고요. 일단은 잠깐만요. 이거를 딱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잠깐만요. 혹시 이거를 화면 복제로 바꾸시는 법을 아시는 분 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 제가 화면 복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제작진한테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해서 디스플레이. 예. 잠깐만요. 디스플레이. 잠깐. 디스플레이 설정이 잠깐만요, 이게.
제가 그 사이에 답변 좀 해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일단. 네. 저기 49550님께서 질문 드리신 게 우유 먹으면 매울 때 최적인데 왜 물이나 음료수보다 우유가 더 잘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매운 성분을 나타내는 캡사이신이 그게 이제 그 기름에 잘 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이나 이런 것들은 잘 녹질 않거든요. 그래서 기름 성분인 우유나 내지는 또는 빵을 이렇게 혓바닥에 대면 덜 매워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기름 성분을 다 흡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덜 맵게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유가 이제 먹으면 덜 맵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고추 와사비 좋아하는데 친구는 고추 못 먹더라고요. 자극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인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사이신 수용체에 대한 반응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저희가 이제 또 고추, 이 캡사이신이랑 와사비는 또 매운맛이 서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사비가 작용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 말한 캡사이신 수용체가 아닌 후추와 관련된 이제 수용체랑 또 관련이 있어서 이건 또 다른 매운맛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 와사비의 매운 거는 고추랑 다른 거예요. 캡사이신 네. 그게 아니라요. 네. 후추랑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물만 마셔도 또는 그냥 매운맛이 땅 때리고 그냥 바로 가버리는 네. 이유가 네. 그게 이제 그쪽 와사비나 네. 후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고춧가루는 아까 말씀하신 이게 너무 오래 가서 막 우유 먹고 막 해도 막 네. 한참이 지나야 가는데 사실 와사비나 후추는 딱 먹고 지나가요. 그게 네.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서. 네. 그래서 재밌네요. 네, 센서가 완전히 다른 센서. 다른 센서라서. 네. 그러니까 요 매운맛은 이게 좀 붙은 게 오래 가는 거고 와사비나 후추는 얘가 붙은 게 금방 사라지고. 네. 그렇군요. 네. 자,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일단은 진행에 지장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거 제 잘못입니다. 자, 이건 어떤 그림일까요? 그러니까 혓바닥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맛을 느낀다고 했을 때 뭐 네. 짠맛, 쓴맛, 신맛, 이제 단맛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매운 것은 통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경험으로 보면 또 매운 그렇진 것을 않아요. 예. 네, 맛을 느끼고 이거 네. 뭔가 없으면 심심하고 네. 근데 그걸 아프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문헌 조사도 해보고 했더니 미레라고 해서 맛을 느끼는 그 주변으로 네. 있는 신경에 그 캡사이신 수용체가 또 같이 있더라고요. 네.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그 네. 주변에 캡사이신 수용체가 있고 미레 근처라고. 그러니까 미레라는 것은 우리 혀에 맛을 느끼는 어떤 기관인데 그 미레는 아니지만 그 옆에 캡사이신 수용체가 있으면 얘는 맛에 가까운 놈이네, 애당초. 네. 본질적으로. 네. 오. 그래서 그것을 통각이 아닌 맛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평가를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매운 맛인 범위인가라고 네. 해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캡사이신에 우리가 다양한 이제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예. 근데 요게 뭐가 흘러요? 이건 뭐야? 레인지 4 느낌표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요 아래 그림 전화기 들고 있는 것처럼 같은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키트화를 해가지고 키트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캡사이신 수용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나노 이제 그 소포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캡사이신 수용체를 이제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캡사이신 있으면 얘네가 반응을 하는 나노 물질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막대 여기 집어넣는 건데 지금 여기 그림은 여기다 이 무슨 막대 같은 거를 집어넣은 거죠. 네. 근데 넣기 전에 여기에다는 캡사이신을 반응하는 그 소포체 요거를 잔뜩 이렇게 해놓고 근데 여기 나노라는 게 10의 9승분의 1인가요? 나노가?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크기니까 아주 작은 거죠. 나노과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작은 소포체를 여기다 묻혀서 그 다음에 어떤 음식에 얘가 얼마나 이게 딱 대본 다음에 요 기계에다 딱 넣으면 얘가 띠리릭 계산을 한다는 거군요. 얼마나 이 몇 개 반응을 하는지. 근데 요게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매운 캡사이신의 양을 측정한 건데 얘는
요 캡사이신에 얼마나 잘 붙는지, 네. 그 아까 그 TRV1이었나요? 그 네. 수용체랑 얼마나 잘 붙는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붙어서 뇌로 전달되는 거, 그쵸? 네. 그거를 측정하는 게 다른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센서와 그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매운 성분의 결합을 저희는 측정을 해가지고 네. 해봤더니 그레이드 1은 이제 거의 반응이 없고 네. 그레이드 이제 3나 4 정도로 가면은 그러니까 그레이드 1이라는 거 원래 그 매운맛 뭐 그레이드 1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레이드 저희의 이제 이 그래프상에서 그래프상의 그레이드, 예. 네, 뭐 그거 좀 볼게요. 이건가요? 네, 네. 요거 저 지금 오른쪽에 상단에 요거, 제 마우스가 이제 드디어 이건 되네요. 그 전까지 안 되다. 요 부분인데, 여기선 반응이 없다가 확 반응이 되네요. 네. 여기 요 정도 저기에서 없다가 확 반응이 있다가 또 올라가서는 반응이 없네요. 네. 이거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매운 거를 우리가 적게 먹으면 덜 매워, 많이 먹으면 매워, 아주 많이 먹으면 아주 매워가 아니라 어느 이상 올라가면 매운 게 더 올라가지가 않는데. 네. 이건 왜 그런 거죠? 이제 수용체가 다 포화가 돼버리면은 네.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는. 근데 신경은 그만큼 충분히 흥분을 했기 네. 때문에 이제 매운맛을 이제 완전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느끼는 게 네. 포화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요것도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운 거 잘 먹고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잘 먹는 사람은 예를 들면 저는 그럼 역으로 포화가 일찍 되면 잘 먹겠네요. 아닌가? 반대인가? 그러니까 적게 되는 거죠. 그 예.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수용체가 적으면 매운맛을 잘 못 느끼는. 못 느끼니까. 포화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요게 이 위로 이제 이게 적게 안 느껴지다가 매운맛이 양에 증가하면서 느껴지다가 그다음부터 아무리 많아도 못 느껴지는데 요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이만한 사람도 있고 요만한 사람도 있고. 근데 요만한 사람은 이렇게 조금 먹고 그다음부터 포화가 다 돼버려서 더 이상은 매운 걸 못 느끼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매운 걸 먹어도 안 매워 아마 괜찮아. 이거구나. 네. 저 이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매운맛 대회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무슨 상금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먹고 어디까지 한 겁니다. 그럼 그걸 참아내면 하는 건데 이거 포화될 때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 못 느끼니까 이거 무조건 참는 놈이 상금 따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요 제 생각이? 예. 그러니까는 참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냥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네, 참는 게 아니라 무감각. 네. 그러니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것, 그다음에 매운맛이 어느 일정 정도에선 반응을 안 하는 것,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매운맛에 반응하는 정도, 그러니까 무반응한 레벨도 사람마다 다르고, 포화가 되는 레벨도 사람마다 다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논문은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 그래프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동물 실험을 직접 눈에다가 네. 캡사이신을 이제 넣게 되면은 이제 쥐의 눈에는 이제 캡사이신 수용체가 있어서 쥐의 눈에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럼 사람 눈도 있나요? 그럼요. 있죠? 사람도 매우 들어가면 막 체루탄 막. 그 이유가 이제 눈물을 내면서 걔네들을 씻어내는 건데 쥐들도 이것을 이제 눈을 비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비는 횟수를 통해 가지고 물론 매운맛은 아니지만 캡사이신과 그 캡사이신 수용체는 알 수 있으니까 그 결합력을 어느 정도인지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했던 거고 그것을 이제 세포로 또 동시에 우리 감각신경 세포를 또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그것들의 또 반응성, 캡사이신 매운 것에 대한 반응성도 측정을 해서 둘 사이에서 얼마만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봤더니 아주 좋은 이제 잘 맞는. 그러니까 이 쥐한테 좀 미안하네요. 쥐한테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사실 매운 게 눈에 들어가면 되게 맵잖아요. 막 눈물 나고. 그렇듯이 여기에 이제 매운 거 캡사이신 수용체가 우리 눈 점막에도 있는데 쥐의 눈 점막에도 있어서 걔한테 이제 이거를 측정한 거죠. 어느 정도 주고 그랬더니 얘가 막 많이 매우면 막 눈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덜 매우면 덜하고 이거를 이제 네. 단계별로 나눈 거죠. 네. 그 다음에 얘의 신경을 그건 따로 떼내는 건가요? 네. 아, 그래서 신경을 딱 떼내서 얘네 신경이 캡사이신 수용체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하는 거는 뭐 전기로 측정하나요? 어떻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보통 이제 이 캡사이신이 수용체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수용체가 이제 활성화된다. 네. 그래서 활성화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네. 문이 열리면은 이제 이 안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온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예. 그 이온 중에 어느 하나의 이온, 네. 저희는 이제 칼슘 이온이라고 칼슘이요. 하는데 예. 거기다 형광물질을 붙여놔가지고 아, 예. 얘네들이 이제 형광물질이 이제 칼슘이 들어오면 그 형광물질이랑 아. 결합을 하면 네.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세포의 이제 반짝거림을 이제 통해서 얼마나 칼슘이 들어왔는지를 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죠. 아. 얘 반응성하고 요거는 이제 이게 사실은 막 뭐 형광물질 입힌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개념 같지만 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 되게 그게 쉬운 거잖아요. 네, 뭐냐면 얘가 요 칼슘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려고 얘한테 형광물질 색깔을 입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에 와가지고 지가 원래 자리에 얘가 반응할 때 딱 하면 그 빛이 막 나게끔 그쵸? 네, 그래서 칼슘의 빛, 얘가 얼마나 낮나 그 빛의 밝기를 보면서 많이 밝으면 와 신경 반응 잘 이루어졌네. 적게 밝으면 신경 반응 별로네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요 반응하고 얘 쥐가 막 매워서 이거 한 거하고 일치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행동 변화와 DRG는 이거 뭐 어떤 거의 약자인지 그게 감각신경. 감각신경. 예. 감각신경 방금 얘기했던 그 칼슘 이온 형광등 네, 입혀서 네, 한 요 감각신경의 변화와 이 행동의 변화가 일치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설명을 들으니까 이 생각도 드는 게 우리가 막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막 눈비 가는 게 전부 다 진짜 초정밀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는 거다. 쥐가 눈 얼마나 깜빡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 신경 반응 양을 계산하면 딱 거기에 걸맞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행동 하나하나도 다 밑에 신경학적 그 세포들의 이 흐름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네. 아무튼 그건 1차도 밝히셨고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이제 어떤 건가요? 요 그림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반응을 이제 표준화를 저렇게 네.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서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 주관적인 것들을 네. 마우스 쥐로 갖고 와서 행동 실험, 네. 그다음에 그것을 일으키는 신경과의 그런 부분들을 네. 표준화를 다 해놓고 네. 요 표준화한 것을 키트화 해가지고 네. 이제 써보자. 그러면 네. 키트를 어떤 거를 쓸 거냐 했을 네. 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캡사이신 수용체를 이제 요 나노베지클에다가 넣어서 네. 그 나노베지클이 이제 반응을 하는 것들을 네. 측정을 하고 그것을 전기신호로 이제 또 변환시키고 실험을 해봤더니만 또 우리 생체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저렇게 숫자가 요 아래가 전기신호인가요? 네, 그 빛이 예. 이제 반짝반짝한 게 이제 반응을 하게 돼요. 여기 그러니까 이 FG에서 이 G 네. 요건 아까 봤던 뭐 형광물질 입힌 거 그 사진 네. 같고요. 그다음에 요 그래프는 우리 이제 지금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요게 반응이 없다가 확 있다가 포화돼 가지고 이제 더는 안 느껴지는 거 그걸 나타내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이거는 요 소포체에다가 이거 TRV1이니까 캡사이신이 받아들이는 수용체 요게 얼마나 되는지 전기로 전기 네. 흐름이 그러니까 전기 흐름이 많으면 빛이 밝을 테고 네. 전기 흐름이 낮으면 빛이 어두울 테니까 그걸로 봤더니 이게 다 일치하더라. 네. 그쵸?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체 반응처럼 또 여기도 이제 이런 S자처럼 그러니까 나오게 된. 이게 뭐냐면 우리 맛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까 감각신경 그것도 이렇게 되고 빛도 어둡다가 확 올라갔다가 더 이상 안 밝아지고 이거랑 똑같이 나타난다는 네. 거죠. 야, 이게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죠? 처음 들으시는 이유가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왜냐면 이거 처음으로 밝혀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처음으로 밝혀낸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재밌어요. 일단 매운맛이 우리가 이제 보통은 매운맛과 이거 크기는 그전에는 이렇게라고 생각했죠. 선형으로. 그러니까 내가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 많이 매워.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매워. 이거.
요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런 곡선이라는 거. 그리고 요 곡선의 요 크기, 요런 높이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매운맛을 먹어도 이 반응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 많이 먹었을 때 이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 매운맛이 나타나는 건강의 효과, 그러니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매운맛에 그거는 다 다르겠네요. 네. 그러면 뭐냐면 우리 권장 용량이 매운맛에는 안 통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매운맛에 권장 용량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이나 뭐 비타민 C나 하루 뭐 그런 칼슘이나 이런 건 권장 용량이 있지만 매운맛은 권장 용량이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설령 이것이 어떤 건강 효과가 밝혀져서 그런 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권장 용량이 있을 수 없겠네요. 네. 맞춤형 용량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호품에 가까운. 와, 그러네요. 자, 그러면 재밌는 게 이제 요건 이제 그 아까 보였던 키트인데 요게 이렇게 선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지금 네. 이제 저도 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 뭐 글루코스 나오고 소디움, NaCl은 소디움이죠. 그러니까 소금이죠.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 요건 뭔가요? 그러니까 그 아세톤산이라고 하는 이제 네.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얘 키트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대조군 실험을 했던 것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센서가 잘못되면 이런 것들에도 막 반응을 해버리면 가짜 센서니까. 그러니까 글루코스 설탕 단맛에도 얘가 뭐 캡사이신처럼 올라가면 꽝이잖아. 네. 그러니까 설탕했고 소금에도 반응이 없어야죠. 그다음에 아세틱 애시드 신 거. 네. 그렇죠. 신맛. 우리가 맛을 느끼는 이런 다른 것에 했더니 얘는 반응이 없다가 캡사이신에서만 쑥 올라가는 반응하는 얘 캡사이신만 측정하는 도구 맞아. 네. 요거를 입증하신 거였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인데 이 기술이 일단 되게 재밌어요. 이거 하나로. 그런데 이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어떤 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매운맛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랑 몇 개 나라밖에 매운맛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제 모 회사로 인해서 확장이 되고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가 매운맛에 관심을 유튜브 외국인 영상 중에 불당면 어떻게 먹기 한국식으로 먹기 어디 먹기 그러니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글로벌로 나갔을 때 결국은 이제 매운맛에 대한 표준화라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판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매운맛 하면은 고추 하나, 네. 그다음 2개, 3개로 표시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의 너무 주관적인 판단하지 말고 제대로 된 평가 지표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 이걸로 음식에 캡사이신으로 딱 반응해서 뭐 불빛 얼마 나오는지 딱 이걸 측정하죠. 그다음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이거 가능할 거예요. 이것도 저는 우리 MBTI처럼 이거 막 뭐 이렇게 테스트하면 조동찬 교수는 매운맛 B 하면서 뭐 중간 단계 느끼고 뭐 A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아니겠지만 와 그러네요. 근데 일단은 매운맛의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것.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건 고추 하나 맵기 2개 맵기 예를 들면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카레집에 가면 뭐 매운맛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예요. 아마도 그 캡사이신 그거의 스푼이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냐면 2단계가 뭔가요? 그럼 2단계는 신라면 매운맛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면 매운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거부터 좀 정립이 돼야겠네요. 그리고 그것도 저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라면 스프의 매운맛은 이렇게 예를 들면 액체 크로마토피 이걸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코빌 지수로 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 매운맛의 스프 이런 거부터 다시 다 측정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거 다음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한양의대 생리학교실에서 자 국내 메이저 뭐 신라면 불닭라면 무슨 라면에 매운맛을 평가해봤습니다. 10개 예를 들면 20개
딱딱해가 20개 평균 얼마? 몇 점? 20개 평균 몇 점? 몇 점? 몇 점?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또 해봤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랬더니 매운 맛을 맛으로서 느끼는 게 네. 그러니까 뭐 해서 그러니까 순한 맛이 아, 예. 매운 맛으로서의 그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거 매운 맛인가? 네. 그걸로 넘어가면은 그냥 매운 거. 아.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좀 견디기 힘든 정도의 이제 그 수준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매운맛을 즐기면서 먹는 게 순한 맛의 이제 그 정도 수준. 우리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저도 이거 키트 있으면 당장 실험해보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약간 우리 뭐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딱 순한 맛 정도로 매운맛을 느끼고 그런 거고 거기서 매운맛은 우리가 못 느끼는 매운맛이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렇대요. 우리가 느끼지도 않은 매운맛을 나 매운맛이 좋아. 우리는 실제로 측정해보면 이건 내가 못 느끼는 매운맛인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통증이죠. 그다음부터는 통증? 네. 매운맛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입 안에 있는 그런 통증, 그러니까 캡사이신 수용체가 이제 매운 맛도 되지만 네. 이제 통증도 되기 때문에 이제 통증 범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제 그게 고통과 함께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느끼는 새로운 이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들이죠. 이거는 고통이면 이제 그거는 분명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분명히 매운맛 예를 들면 그것까지는 안겠지만 만약 고통이 되면 그거는 어쨌든 염증 수준으로 봐야 되고 그런 여러 몸의 염증 작용 그런 것들이 뭐 발휘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작동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물론 이거는 저의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그러면 이거 사실은 이렇게 따졌을 때 매운맛의 판도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매운맛이라는 건 상당히 다른 막 이게 확 변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매운맛이 저희 이제 그 적당한 범위이고 네. 그 이상 넘어가면은 그 매운맛이랑 네. 그다음에 통증이랑 섞여가지고 사람의 뇌로 갔을 때 네.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건 또 여기와는 좀 별개의 세계. 또 그렇죠. 그거를 우리 뇌는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우리 뇌의 처리 방식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똑같은 자극이라도 다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그런 켜켜이 쌓인 그런 경험들이 그리고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경험, 반복됐던 경험, 그리고 강렬했던 것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이게. 이걸로 많이, 그렇겠네요. 이것도 이 말 멋있죠. 그 정도 이제 매운맛을 넘어서는 통증으로 갔을 때 뇌로 가는 것은 그건 뇌가 해석하는 영역이다. 함부로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조동찬이 나 매운 거 넘어서 매운맛과 통증으로 딱 해가지고 나 이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하는 걸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건 저만의 고유한 해석이니까 제 인생에 따라 달라지는 재밌네요. 그런데 이 연구를 융합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융합으로 하신 거 이유와 일단 그 융합으로 했더니 어떤 게 좋았는지 그러니까 일단 누구와 융합을 하셨고 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 좀 해주시죠. 네. 교수님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 다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험을 주도적으로 했던 이제 학생은 이제 한양대 의대 본과생이 학부생이 이제 실험을 했고요. 학부생이 실험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학생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예. 그렇게 했고 저희는 이제 생물학적인 반응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과 세포에서의 일치성을 저희가 찾은 거고 네. 그래서 표준화는 해놨는데 네. 그러면은 그것을 산업화 할 필요성이 이제 느껴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디지털 이제 의료융합과에 있는 이제 장용우 교수님이라고 디지털 의료융합과 디지털이라면 이제 뭐 이게 디지털 네. 아날로그의 반대인 디지털 네.
용합의학과의 장용호 교수님. 네, 이 이제 그런 키트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시니까 이런 컨텐츠를 여기다가 어떻게 녹여달라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센서를 만들자. 그래서 센서를 만들었는데 센서 만드는 입장에서 이게 직선적인 함수가 나와야 될 나와 거라고. 좋죠, 그렇죠. 그럴 거라 예상했죠.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반응이랑 똑같은 나오는 그 범위를 보고서 이거는 센서 입장에서는 대단한 발견이다. 근데 센서는 항상 직선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생체를 그대로 반영한 센서인 것을 알고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좋은 논문이 이제 나가게 됐던 계기가 된 부분. 무슨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측정 도구라는 거 우리 뭐 담배의 발암 물질 측정기,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 이거 전부 다 선형이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 그 공대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봤던 모든 측정기는 선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생체 반응과 똑같이 이런 측정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구강 요거와 똑같은 측정기.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공대 교수님이 바로 이거를 이렇게 척척척척척 해주시던가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많은 이제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가 이제 잘못된 부분을 교정을 해가면서. 그 재밌는 에피소드 혹시 뭐 정말 약간 갈등이 있었던, 사실 이거 깨질 뻔했던 그런 위기 뭐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이 이제 생물학적 실험이니까 좀 더디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쪽은 다 이제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 맞춰주니까.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데이터를 줬을 때 이게 이제 재현성 자체가 이거는 좀 쉽지 않은데 왜냐면 해보신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재밌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같이 합을 맞춰 나갈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음에는 아까 여기 질문에서 주신 것처럼 와사비나 후추에 대한, 우리는 그것도 매운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매운맛은 무엇인가? 그것도 다음 주제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와사비와 후추의 매운맛은 다르다는 거 좀 처음 알았거든요. 그거는 사실 약간 다르기도 했고, 와사비 후추는 찡 하잖아요, 뭔가가. 저는 와사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찡하는 게, 엄청난, 그러니까 좀 매운 거는 그렇게 잘 못 먹는데 좋아는 합니다만. 근데 와사비는 완전 제가 완전 많이 하거든요. 완전 그래서 이제 홍어 삭힌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홍어 삭힌 것도, 그것도, 잠깐만, 홍어 삭힌 거 확 하는 건 뭐지? 우리 암모니아라고 하는, 그쵸?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찡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음식과 관련된 수많은, 아무튼, 그러네요. 그 다음에 우리,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친구가 계속 먹으면서 땀을 흘리는데, 매운 거라 그런지, 뜨거워서 그런지 이상해요? 체중과도 관련이 있나요? 일단 이제 매운 걸 먹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캡사이신 수용차라는 게 우리 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캡사이신 수용차가 원래 하는 게 매운 걸 느끼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온도를 감지하는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뜨거운 물 42도에서 43도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뜨거움을 느끼는데, 그렇죠. 그 온도에서 처음 이 통로가 열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 이제 43도에서 딱 그 통로가 열리니까 캡사이신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시점은 우리 몸에서 뭐라고 감지를 하냐면은 너의 체온이 43도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반응을 해야 되겠죠. 열 내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땀이죠. 땀을 해서 얘네들을 기화로 없애버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은 어디에만 땀 나냐면은 입 주변, 그 다음에 이마. 그 정도만 나지 손발에는 어디도 땀이 안 나거든요. 그 이유가 뜨거운 부위라고 착각한 부위. 그러니까 뇌가 착각을 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42도, 43도가 물론 실제로는 체온은 아닌데, 얘가 열리는 온도가, 캡사이신 열리는 온도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열리니까 뇌는 캡사이신 열렸어? 42도네, 땀내.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매운 걸 먹으면 여기에 땀이 나는 거. 저도 매운 거 먹으면 땀 나거든요. 그것도 다 여기에 이 원리가 숨어 있네요. 자,
매운맛을 좋아하고 잘 먹는 것도 유전인가요? 인종에 따라 다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는 유전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캡사이신 그 센서라고 하는 게 네. 사람마다 다 개수가 다르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데 인종에 따라서 다른지는 아닌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매운맛이 전 세계에 퍼지니까 네. 이제는 나오겠죠. 근데 뉴욕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매운 거 되게 잘 먹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그러니까 매운맛은 유전이랍니다. 유전. 매운 이 요거를 수용한 수용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그다음에 인종마다 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인종들은 그동안 매운 것을 안 먹어왔으니까 다른 인종들이 어떤지는 이제 차츰 이제 밝혀지겠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시면 저기 아까 뭐 머리가 쭈삣쭈삣 아까 뭐 어디 있었죠? 밑에 있었던. 네. 이거는 이제 잠깐만, 매운 것 먹고 고통스러울 때 단 것 먹으면 나아지는 것도 같은 원리냐? 매운 것 먹으면 머리까지 쭈뼛쭈뼛 솟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픈데 저는 왜 그래? 요것도 이제 사실 설명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통스러울 때 단 거 먹으면은 이거는 지금 조금 다른 기전인데요. 다른 기전. 어떤 기전인가요? 그러니까 단 걸 먹으면 뇌에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파민이나 이런 게 나와서 순간적으로 얘네들을 죽여주는. 네. 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리워드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거는 뭐냐면 교감신경계가 아까 이제 흥분한다고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딱 봤을 때 털이 이제 바짝바짝 다 서는 게 이제 교감신경. 그래서 무서운 거 봤을 때 이제 쭈뼛쭈뼛 서죠. 그런 것처럼 교감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너무 매운 걸 먹으면은 이제 통증 때문에 그런 털이 서는 그러한 쭈뼛쭈뼛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정말 질문 이렇게 주시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질문드릴 게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응용 범위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아까 우리 통증 얘기도 했고 통증도 사실은 측정하는 도구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측정 도구 없는 우리 신체가 많은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매운맛으로 출발했지만 요게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일 잘 알려진 게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에 PRP-A1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후추나 매운맛을 토하는 와사비를 느끼는 그 맛에 대한 것들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민트. 네, 시원한 맛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트 그 사탕을 우리가 박하사탕을 먹으면 주머니에서 꺼낸 따뜻한 것들도 입에 넣으면 시원해요. 그러면 그게 왜 시원함을 주는지 그래서 시원한 맛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것들도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청량감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의대 6년 다니고 뭐 인턴 레지던트 어쨌든 병원에서 교육을 10몇 년 받았는데 청량감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량감 너무 많이 쓰는데 그러고 보니 청량감이 뭐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머릿속에 맞아. 근데 민트 뭐 청량하잖아요. 이렇게 막 시원한 느낌. 그게 아직 이게 정의가 안 된 거예요. 수용체는 알려져 있는데 그래 수용체는 알려져 있어요? 사람이 느끼는 맛의 범위에는 이게 지금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이제 입안에서 맛으로서 우리가 느끼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네요. 청량감. 그 다음에 이거 사실 맛은 후각하고도 되게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 냄새하고는 어느 정도가 관련돼 있다는 게 지금 밝혀졌나요? 우리가 맛을 느낄 때 보통 한 7, 80%가 후각으로 맛을 느끼고요. 이제 입으로 느끼는 건 한 20, 3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냄새부터 맡으면은 이제 후각에는 아주 많은 수만 가지의 맛을 느낀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몇 가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하여튼 상당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 후각이고 그 후에 그것을 입에 넣었을 때 이제 그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 같은 경우는 맛을 그렇게 많이 못 느끼죠. 반맛 없죠. 감기 걸리면. 그게 이제 그 후각을 이제 마비돼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실은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후각의 냄새가 그러니까 몇 종류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건지도 아직 안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후각도 되게 미지 영역이네요. 후각, 맛. 특히 이제 매운맛으로 출발했는데 매운 것도 사실은 그 전에는 우리가 볼 땐 맛이 아니라
통각이라고 배웠었어요. 저 때는. 근데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 이게 미래 주변에 있으니까 요게 아예 맛이랑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 놈도 아니네요. 네. 얘가 한 2천 관계는 되네. 미래 옆에 있으면. 그러면 맛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하면 통각인 부분도 있으니 기존에 제가 의대생 때 배웠던 맛이 통각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네. 이 농도에 따라 맛도 되고 통각도 되고. 와,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아까 했는데 매운 걸 먹으면 너무 시원하고 스트레스 풀리는데 제가 너무 도파민에 절여진 건가요? 예, 그러니까 시원함을 느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감신경계 살짝 흥분을 하게 되면 땀이 살짝 나거든요. 그러면 났다가 그것이 날아가면서 체온이 살짝 이게 떨어지는 느낌만 그런 거 사실은 체온은 올라가요. 아. 살짝 올라가 있는데 그 이제 기화열로 뺏기면서 온도를 이제 그때 어쨌든 더운데 선풍기 바람 쐬는 거 땀 나는데 뭐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약간 그러니까 땀이 기화가 되면서 살짝 실제로는 체온은 올라가지만 네. 살짝 시원한 그러니까 네. 매울 때 시원함을 느끼는 건 네. 실제로 체온은 올라가지만 그런 땀의 기화작용에 의해서 살짝 시원할 수 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풀리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흥분이 되면 캡사이신 자체가 뇌에도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매운맛에 중독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매운맛이 우리가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중독의 매운맛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뭐 매운맛을 많이 먹는다고 남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 크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건데 저는 느껴요. 왜냐면 매운 거를 한동안 안 먹으면 너무 당기거든요. 예전에는 막 어디에 유럽에 배낭여행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한 게 매운 라면하고 김치.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 뭔가가 계속 당기게 하는 그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이 매운맛이 살 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몸에서 열이 나서 살이 빠지나요? 여기 살 빼는 거? 그거는 좀 다른데요. 네. 그 캡사이신이 이제 지방세포의 그 지방 분해에는 도움이 된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맛이랑 관계없이 이제 또 캡사이신 수용체가 이제 다른 부위에 이제 또 지방세포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방 분해를 촉진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연구는 아니지만 저도 이거는 이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요 캡사이신 자체가 뭐냐면 매운맛과 상관없이 지방세포에도 얘가 캡사이신 수용체가 있어서 달라붙으면 이 지방이 분해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제 지방에는 캡사이신 세포가 별로 없나 봐요. 저는 왜 매운 걸 먹어도 이렇게 뱃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매운 걸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건 별도의 기전. 지방세포 나름대로의 기전 때문이라고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아까 생물학적으로 젊게 사는 법 알려주세요. 생리학적으로. 나 이거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야. 생리학적으로 젊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일단 생물학적으로 젊게 사는 법 저도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요. 노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지금 최근에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화도 하나의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화를 유발하는 인자로서 피부에서는 이제 광노화를 얘기를 하고요. 뭐 피부하고 다른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ROS라고 해서 활성산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염증. 예, 근데 그게 몸에도 똑같이 작용을 해서 염증이나 그러한 이제 여기 ROS 활성산소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또 관장하는 게 누구냐면 염증이랑 활성산소랑 관계된 게 바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은 결국은 만성염증 환자로도 되고 그다음에 활성산소도 많아지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세포의 그 생명을 관장하는 게 텔로미어라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이 텔로미어가 빨리 단축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세포의 그 재생이 잘 되질 않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 덜 받자.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전에 일전에 이제 여기서 이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의대생이고 젊은 의사일 때는 막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야라고 하는 그런
그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뭘 스트레스라고 그래 하면서 뭐 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이게 50이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대 교수님도 생리학과 의대 교수님도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또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방금 염증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염증하고도 관련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염증이 얼마냐면 요즘 막 혁신 신약이라고 있잖아요. 막 중증 천식 치료제 그다음에 무슨 뭐 아주 난치성 뭐 아토피 뭐 용정 뭐 이런 거에 혁신 치료제요. 다 염증 잡는 약이에요. 염증 잡는 약이잖아요. 그런 혁신 치료제가 우리 몸에 뭐 염증 기전이 되게 수십 개 있잖아요.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그런 염증 잡는 거래요. 근데 애당초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덜 받으면 그런 염증 반응 자체가 적어지니 젊게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잘 이해한 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거 오늘 내가 너무 시간이 짧을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해서 질문이 많을 것도 예상을 해서 오늘 1부 없이 2부로 바로 진행했는데 역시 질문 많이 주셔서 이 과정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후속 연구들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어때요? 지금 오셔서 이렇게 저 조동찬 오픈테이블 첫 출연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대화하면서 하니까 좋고요. 채팅창으로 하기는 거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드릴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네. 저기 조동찬 교수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했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좀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 편하게. 네. 마음 편하게 하셨나요? 전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확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미리 드릴까 말까 했는데 자, 교수님이 연구를 진행하셨어요. 자, 매운맛을 생리학적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마지막 어떻게 할까요? 매운맛은 생리학적으로 뽐뽐뽐뽐 무엇이다.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합니다. 매운맛은 이 천사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한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다.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아주 맛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범위와 네.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모든 신경 시스템을 완전히 다 풀가동시켜주는 통증 영역을 같이 갖고 있는.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사람마다 섞어가면서 천사와 악마를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맛이 아닌가. 자,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드리면 매운맛은 생리학적으로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갖고 있는 맛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1시간 넘게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말이 무엇인지 저도 느꼈으니까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정말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우리, 비욘디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매운맛이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아주 이렇게 잘 알려지면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우리 키트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만약 라면 회사 하시는 분, 이게 청취자분 아시면 좀 한양대 대생약과로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거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라면 회사 하고 있으면 무조건 전화 드릴 것 같아요. 저희랑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연구합시다. 이렇게 해서. 네. 네. 오늘,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도 되게 추웠고, 내일도 춥다고 하고, 지금 올해 독감이 작년에 대비 3배 이상 늘었어요. 지금 독감 걸리신 분 많은데, 독감 주의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오늘 하루, 또 즐거운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조동찬 오픈 테이블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